결국 본능적으로 끌리는 매력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라벨링을 해주고 열린 표현으로 질문하고 평범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평범해 보이는데 되게 인기가 많네? 딱히 뭐 없어 보이는데도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사람 가끔 있죠. 오늘 이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당연하겠지만 이번 영상도 심리학 논문을 기반으로 하였고 이번 주제는 대화이기 때문에 책 하나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세련되게 말하는 법은 상황에 따라서 공식이 있다 라는 건데요.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말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와요. 듣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고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네, 이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 3개를 소개해드릴게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억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제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우영우 속 명대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봄날의 햇살이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나는 어떤 사람 같아 최강동안이라고 말하는 최수연에게 로스쿨 동기였던 우영우는 너라는 존재는 밝으면서도 따뜻하고 착하면서도 다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봄날의 햇살과도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 장면에 열광했을까요? 바로 최강동안이라는 외면을 바라봐 준 게 아니라 봄날의 햇살 이라는 내면을 바라봐준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주고 대체 나란 사람은 남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라는 궁금증은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어떠한 이름이나 별명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그 역할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죠.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라벨 효과라고 설명하거든요. 라벨 효과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꼬리표나 별명을 붙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현상을 의미해요.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리처드 밀러는 이 라벨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연구를 진행했죠. 밀러는 선생님들에게 부탁해서 몇몇 반에는 너는 굉장히 깨끗하구나 라는 라벨을 붙이게 했고, 그리고 다른 반에는 아무런 라벨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반들에 대해서 청소를 시켰죠. 그리고 그 결과 아무런 라벨을 붙이지 않은 반은 고작 27% 학생들만이 쓰레기를 주었지만 깔끔한 반이라고 라벨을 붙인 반에는 무려 82%나 하는 학생들이 쓰레기를 주었다고 하죠. 즉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줘요.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하잖아요.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사실은 나에게 그렇게 근사한 이름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긍정적인 라벨링은 성격조차도 규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라벨을 붙여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를 늘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벨 효과가 성격까지 규정한다고 그것은 약간 논리적 비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모두 이런 유행을 한번 겪어봤어요. 네, 뭐였을까요? 바로 MBTI죠. MBTI가 바로 긍정적인 라벨링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MFJ, ENFJ인데 한번 ENFJ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ENFJ는 사려 깊은 이상주의자라고 해요. 올바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면서도 남들을 돕는 이타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선도자라고 표현하죠. 어떤가요? MBTI는 성격 검사라서 내면을 바라봐 주면서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긍정적인 라벨링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해소시켜주죠.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MBTI는 과학적인 검증력 자체는 약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라벨링을 통해서 칭찬을 해주고,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통해서 위안을 주기 때문에 검사지에 대한 신뢰도 높여주고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죠. 혹시 심리학 전공자들이나 MBTI의 과학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전 영상,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무려 1, 2편으로 나눠서 한 달 동안 준비했지만 다 합쳐서 무려 10,000명도 안 되는 조회수인 제 회심의 역작 영상을요.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런 긍정적인 라벨링은 상대를 내 쪽으로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인 생기면 되게 잘해줄 것 같아, 술 좋아하지만 매너는 되게 좋다고 들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요. 반드시 이름의 형태는 아니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라벨링을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P구나, 너 왜 공감 못해, T발 C야?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라벨링, 낙인의 효과예요. 그럼 어떻게 칭찬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지어줄까요? 3가지 팁을 드릴게요. 1.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칭찬이 좋다. 발표 잘하는 사람보다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디테일도 꼼꼼히 신경 쓰는 사람처럼 결과보다는 과정이 상상될수록 좋다고 하죠. 2. 가능하면 구체적인 표현을 쓰면 좋다. 단순히 잘하는데 보다는 되게 전문가 같은데 와 같이 명사형을 쓰거나 구체적인 표현을 할수록 더 와닿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소금형, 재기발랄한 스파크형, 2.5%로 희귀한 유형처럼 비유나 수치가 들어가면 더 좋고요. 3.
3. 바로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 칭찬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칭찬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바로 그 순간 칭찬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훅 들어올 때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하고요. 밥 먹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얘기했던 봄날 햇살처럼요.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다가가고 싶은 사람한테 긍정적인 라벨링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면서도 내 호감도도 자연스럽게 올려줄 겁니다. 말 이쁘게 하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마리텔에 나왔던 차홍 헤어 디자이너가 떠올라요. 앵무새 머리 같다 라는 말에 앵무새가 얼마나 알록달록하냐고 말해주거나, 구렛나루가 많은 사람에게 구렛나루는 남성미의 결정체예요 라고 말해주고, 피어싱이 아니라 점이라고 그냥 단순히 넘길 수 있는 말에도 얼마나 예쁘면 점도 피어싱으로 보이겠냐고 답해주는 긍정적이면서 이쁘게 말하는 분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인 헤어 디자이너를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는 직업이라고 스스로를 라벨링한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차홍님의 말투 중에 하나의 습관이 있거든요. 바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습관적으로 뭐뭐이지 않아요 라고 의문형으로 얘기를 해요. 상대에게 귀엽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평상시에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라고 말하거나, 귀여운 생쥐같이 이쁘신데요 라고 말하죠. 이러한 대화법을 레토릭 퀘스천, 레토릭법이라고 하거든요. 레토릭법이라는 것은 어떤 진술문의 형태로 뭐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뭐이지 않을까, 뭐뭐이지 않은가요? 라고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형태의 말을 말해요. 같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를 배려해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신뢰를 좀 더 높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의 로버트 번 크랜트는 이러한 레토릭법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랬던 진정한 교육자였던 그는 16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죠. 실험 자체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처음에 강의 시작하는 말을 바꿨을 뿐이죠. 한 집단에는 시험을 잘 보면 분명히 성공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고, 한 집단에는 시험을 잘 보면 성공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고 하죠. 단지 끝 어미만 바꿨을 뿐이고 내용 자체는 똑같았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 끝에 사소한 차이는 생각보다 컸어요. 뭐뭐이다 와 같이 일반적인 진술문으로 말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2.9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지만, 레토릭법으로 물어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4.1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고, 이는 41.4% 더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레토릭법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의문형은 불확실성을 자극합니다. 닫힌 표현이 아니라 열린 표현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좀 더 심도 있게 처리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반론을 전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요. 상대가 받아들이기에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상대는 배려받는다 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호의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요. 이런 레토릭법은 실제로 서비스의 고수들이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옷가게에서도 이 옷 되게 잘 어울려요 보다는 이 옷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라고 하고요. 미용실에서도 머리 되게 이쁘게 됐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머리 되게 이쁘게 된 것 같지 않으세요? 라고 말해서 돌려서 질문형으로 얘기하죠. 차홍님도 헤어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대면하는 직업이라면 이 레토릭법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레토릭법은 무조건 갖다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당연하겠지만 상황에 맞게 따라, 두 가지 상황에 맞게 따라 써야 돼요. 첫 번째로 상대가 참여도가 낮아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메시지 자체가 주장처럼 강력하게 느껴질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나 운동처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는 드는데 참여도가 기본적으로 낮은 것들 있죠. 또한 외모와 관련된 옷이나 머리같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게도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상대가 이미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거나 메시지 자체가 약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먹으면 살이 찔까 안 찔까 라고 말하거나, 이미 열심히 공부 중인 사람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싸우자고 하는 의미죠. 만약 상대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비꼬아서 얘기한다면 자연스럽게 전투태세를 취하시고, 이 레토릭법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표로 되거든요. 앞으로 대화할 때는 이 표를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더 성숙하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겁니다. 잠깐 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짱구 친구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나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제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거든요. 1위는 누구였을까요? 네, 1위는 바로 맹구였습니다. 무려 60%가 넘는, 절반을 훌쩍 넘는 인기를 차지했죠. 그리고 다른 앙케이트, 일본에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한국에서 진행한 것들을 봐도 똑같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는 맹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짱구 캐릭터 전체에서 짱구를 제외하고 1위는 흰둥이였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건 진짜 딴 얘기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맹구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분량도 적은 편이고 말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되게 평범하다면 평범한 캐릭터로 볼 수 있거든요. 뭔가 이성적으로 어필할 만한 매력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착하고 순딩한 것이 매력으로 비춰지는 캐릭터인데요. 사실 맨날 돌 주우러 다니거나 콧물을 흘리거나 말할 때도 되게 평범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비록 이 맹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맹구처럼 말하는 법이 오히려 호감을 늘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심리학 논문이 있어요. 어떤 대화법인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그냥 알아보면 효과도 약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가가는 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A.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라고 평범하게 다가온다. B. 널 볼 때마다 입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 라고 오버하면서 다가온다. C. 오늘 시간 비워놔요. 술 한잔하러 가죠. 라고 직접적으로 들이댄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호감이 높았을까요? 네, 답은 A. 평범하게 접근했을 때입니다. 평범하게 접근했을 때는 63.6%였지만 농담조로 접근했을 때는 52.2%, 직접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55%였다고 하죠. 이 내용은 알래스카 대학의 크리스 클레인크의 연구였거든요. 6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다가오는 사람한테 더 호감을 느낄 것 같나요?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고, 대부분의 사람은 매우 평범하게 다가올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서 호감이 오를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해요. 특히나 이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거든요. 왜 평범하게 더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거드름 피우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의도가 투명하고 강제적인 느낌이 없어서 라고 대답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해요. 사실 평범함이라는 것은 되게 세련된 방법이에요. 내 의도도 정확히 보여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하고 상대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인상을 남겨주려고 노력해요. 흔히 말하는 누구누구 꼬시는 법, 누구누구에게 어필 하는 법,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난 너와 이야기해보고 싶어. 나는 너 같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본능적으로 끌리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주위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을 모으거나 화려한 돌을 던지면서 역시 평범한 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맹구처럼요. 커다란 자갈돌은 짱돌,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 근데 유념해야 되는 게 있어요. 평범하다라는 게 무개성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편안하면서도 의도가 투명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유타 대학의 야콥 옌센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때 목적이나 목표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호의를 가지고 협조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요. 연구에 나온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단체는 얼마를 목표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와 같이 목표 금액과 목표를 확실히 밝힐 때 모금도 더 잘 되고 사람들도 더 호의적이었다라고 하죠. 원래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인데도 왠지 모르게 나한테 다가와서 호감이 생기게 된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땠나요? 뭔가 엄청 대단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다가와서 임팩트를 크게 줬나요? 사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은 평범하게 접근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심플 이즈 베스트가 더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국 본능적으로 끌리는 매력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라벨링을 해주고 열린 표현으로 질문하고 평범하게 다가온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4개의 논문과 1개의 책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아마 제 말이 틀렸고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 여기 와볼래? 너도 안녕. 안녕. 건들지 마, 전화.